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짜잔! 자, 1% 블로그 마케팅의 저자 이성윤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책의 내용과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좋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블로그 마케팅 법칙 저자 이순 작가이고요. 현재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뵈면서 전국 투어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의 강의를 주로 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과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현재 소상공인분들과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 양성하고 있고요. 네. 그 두 어떤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현재 하려고 많은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국을 투어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블로그나 콘텐츠도 또 강의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마케팅이나 브랜딩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상 어떤 누군가에게 어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지 많이 몰라 하시고 많이 좀 힘들어 하십니다. 때문에 제가 단지 제가 집은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아, 경기도? 네, 서울 쪽에 있는데 네. 제가 그곳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 직접 다가가서 저에 대해서 좀 알리고 브랜딩하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좀 많은 곳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도전 정신 멋진데요. 네. 지금까지 어디 주로 많이 다니신데 한번 쭉 읊어보세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유튜브 하면서 전국을 정말 돌아다니거든요. 어디 다녀보셨어요? 서울 경기 지역 외에 또 다른 곳은? 경기 지역 쪽으로는 뭐 오산이나 네. 뭐 수원, 안산, 안양, 뭐 포천, 평택 등 여러 가지 있고요. 네. 그 밖에 지방 쪽으로는 이제 부산, 네. 울산, 목포, 창원, 뭐 마산, 그리고 이제 뭐 강원도, 그리고 대전, 대구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찍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블로그에 관련 책이 이제 지금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블로그 네이버를 시작한 거가 거의 2000년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03년도 때부터였는데 그 초창기 1세대라고 네, 하실 맞아요. 수 있는데 예, 얼굴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예, 2000년대 초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2003, 2004년도면 정말 완전히 초창기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네. 사실 저도 광고대행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에게 뭔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과 블로그란 부분들이 어떤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블로그를 단지 너무 어려운 채널이다. 아. 또는 이제 뭔가 속칭, 이 업계 속칭이 예.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예. 뭔가 명확한 출처 팩트가 없이 그냥 단지 누구누구 개개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A라는 것을 했을 때 A가 나오는데 나는 B가 나왔다. 한마디로 뭔가 명확한 적용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명확하게 네이버를 분석해서 독파하고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A라는 것을 했을 때 A가 나올 수 있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겨움을 덜어드리고 그들의 명확한 솔루션을 전달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일부러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블로그 이런 것이다 라는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내시기 전에도 풍부하게 이제 블로그 관련 강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네, 책을 보니까 앞에 추천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데 일단 잘 나가고 있는 거 축하드리고요. 예. 별로 아직 약합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의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봤지만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책에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보통 시중에는 많이들 블로그의 기능 설명들, 간단한 오직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 책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것들은 좀 배제 좀 시키고 물론 그분들이 아예 없지 않지만 그 부분도 좀 배제시키고 오히려
블로그나 마케팅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서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떤 퍼포먼스, 성공적인 퍼포먼스와 같은 실패에 대한 사례와 성공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의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녹인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실행해야만이 블로그 마케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넣었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제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상대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대부분 이제 세일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아이템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 아이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템 자부심이 강한 건 좋지만 그러나 소비자가 아직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그들은 내 아이템이 독점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경쟁사들 중에 차별화된 나의 아이템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이 좋고 그들의 생활의 니즈에 대한 부분들로 다가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내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지 못한 채 내 것만 뭔가 주장한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책에도 이제 대표님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만드는 제품 그게 무형의 가치든 유형의 가치든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말 굉장한 자긍심과 애정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는 내 제품을 내가 이렇게 내 새끼를 예쁘게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었는데 그 애정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면 반대편으로 내가 그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내 제품은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게 서로 이제 역지사지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긴 한데 그 부분을 꼭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 그냥 좋아? 최고라니까? 이거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이제 객관적인 걸 제시를 해서 함께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하면 훨씬 더 큰 이익과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전략 중에서 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은 무엇이고 그 전략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제품을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과 니즈에 대해 확대를 시켜야 한다. 그 말은 곧 소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온 유입한 그 소비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못할 뿐더러 그분들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제품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에게 배려가 되는 나만의 전문 용어도 내려놓으시고 좀 더 편안한 문체로 아주 편안한 문체로 그들과 대화를 하는 식으로 말하듯이 써라. 이게 저희 키입니다. 말하듯이 써라.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제품 뭐 상세 페이지나 또는 이제 어떤 설명서 저도 이제 상품 소개도 하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면 그거는 이제 상품도 마찬가지고 작가들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 좋은 말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가 않고 그래 좋다는 말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가 또 한 말 비슷하게 또 계속 연결되고 핵심 포인트가 뭐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아주 쉽게 중3 정도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뭐 이렇게 본인들 그 업계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시선을 차단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들으려고 이렇게 보다가 바로 시선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SNS 마케팅 누구나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SNS 마케팅이 정말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 채널이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블로그를 해야 됩니까? 왜 중요한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제대로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득해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했으나 그냥 방향성을 잃고 그냥 헤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 블로그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블로그를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즘 핫한 콘텐츠가 뭐 소위 인스타그램, 유튜브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요즘 누가 읽느냐, 그냥 이미지 보거나 영상을 보고 누가 글을 읽느냐. 근데 여기서나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 것이 글을 읽느냐. 근데 이게 상업적이고 광고적이고 일반적인 글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 뿐이지, 만약에 소통하는 식의 글을 쓰게 되면 읽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블로그는 그렇게 읽게 만드는 글을 써서 그대로 소통하는 식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은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빨리 쉬워지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스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혹시 인스타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콘텐츠를 발행했을 때 똑같은 검색 엔진일지라도 그러나 최신 글에 쉽게 상을 추리되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다거나 잘 보이는 위치에 잘 항상 있다거나 하는 게 좀 아닌데 좀 유동적이죠 약간. 네. 그런데 블로그는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보존될 수 있고요. 거의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은 잘 된 컨텐츠, 우리가 잘 학습해서 잘 만들어진 컨텐츠는 항상 그 위치에 있는단 말이죠. 때문에 누가 봐도 항상 거기에 있고 언제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브랜딩이 빨라지고 조금 더 매출 가속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잘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로그는 놓치지 마시되 인스타 유튜브도 같이 하시되 블로그는 놓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SNS 마케팅하면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인스타에 이제 또 이미지로 갔다가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2004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4년, 5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초창기 하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블로그를 이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발행하긴 했으나 이제 비공개로 된 것도 많고 제대로 브랜딩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셀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저도 책을 3권 썼거든요. 책을 쓰는 하나의 제가 책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시작한 건 아닌데, 블로그에 2000년대 초창기 글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출판사들한테서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 블로그 내용을 지금도 그런 제의들이 많이 올 거예요. 다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해서 좋았던 점은 이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출판 제의를 하고 하는구나. 결국에는 이제 책을 내게 됐지만 그게 도움이 됐고요. 그런데 블로그로서 이렇게 수익이나 크게 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인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SNS 활용 수단으로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활용을 좀 못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블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는 진입이 쉽다고 하나 사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과정이 몇 분짜리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은 기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유튜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블로그는 어때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내가 출연을 안 해도 돼. 그런 출연에 내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얼굴 노출이나 어떤 개인 프라이빗한 부분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블로그가 오히려 또 인스타그램이 오히려 조금 더 노출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적죠. 그래서 블로그가 이제 저도 유튜브 하면서도 블로그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도 오늘 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 한 김에 저도 이제 다시 블로그를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제대로 한번 감사합니다. 또 동기부여도 받고 또 전략도 좀 이제 또 코칭 받아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표님의 블로그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고 저는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계인데 처음 시작하는 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블로그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글을 쓰실 때 필력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래 쓰시면은 따라와주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하실 때 그냥 일기처럼 편하게 글자 수도 많은 분들이 2,000년 써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들께서 혹시라도 지금 글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냥 내 이야기 그냥 정말로 좀 에세이처럼 편하게 1000자, 700자 정도 작게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일기처럼 쓰시고 다만 한 가지 어떤 키워드 네이버에는 이제 블로그에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서 검색 엔진이 검색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유튜브는 다 나오시니까 키워드가 뭔지만 체크하셔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나의 이제 주요 키워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 또 소개하고 싶은 것, 마케팅 하고 싶은 것에 키워드를 분명히 정해서 글자 수 2,000자 이상 꼭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700자 정도 해서 일상을 적듯이 쉽게 시작을 하면은 사실 실력은 계속 반복하면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유튜브도 요즘 전문적으로 정말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전문 인력을 써서 하는 대형 유튜버가 많지만 그냥 1인 유튜버, 혼자 사는 1인 유튜버들이 블로그를 함께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공식적으로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주는 곳은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에서 구독자가 많고 활성화된 계정의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 칭함을 하지만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에 달려서 활동하는 건 네이버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네이버 블로그를 별로 안 해도 많이 안 해도 인스타나 유튜버에서 활성화된 사람이 네이버에 와서 저 인플루언서 할래 하고 신청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우리가 블로그를 이제 좀 그 비중을 나눠서 유튜브를 좀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를 조금만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승인을 받는 부분 하게 되시면 충분히 유튜브로도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스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이제 글을 리서치해보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떨어지고 될 때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네이버 인플루언스 그걸 이제 획득하게 되면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많은가 봐요. 꼭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SNS 채널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내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가 블로그를 시작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팁을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생계가 달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말씀 들으니 제가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블로그에다가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담을 때 단지 회사 이야기, 아이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뭔가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이제 흥미를 잃고 별로 안 오게 됩니다. 광고처럼 인식이 돼서 게다가 가령 뭔가 만약에 그림을 파시는 분, 그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읽기도 싫고 또 화백에 누군지 관심도 없고요. 그림을 그리는 어떤 스타일링이나 테크닉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활성화가 어렵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성공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케이스가 그 제주도에서 그 렌트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은 본인 블로그에 렌트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동차 말을 꺼내질 않아요. 아예. 근데 이분이 렌트카 1등을 하고 있어요. 영업사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본인 블로그에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 숙박소나 뭐 맛집, 그다음에 관광지, 어떤 코스, 뭐 데이트, 가족 이야기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사람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제주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주도는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렌트카를 이용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 렌트카가 참 불안한 요소가 있죠. 안전 문제라든지 네, 그런 건 있죠. 그런 그런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은 본인 프로필에다가나 배너 이미지에만 명함에만 이렇게 가볍게 아주 작게 해놓고 전체적인 블로그는 다 그런 소재로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봤는데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네. 알아보고 싶은데 보니까 지금 프로필에 차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전화를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현재 제주도에서 렌트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신뢰감을 주는 것 네, 같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 차 없이는 정말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차피 렌트를 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근데 바로 찾아지지 않는데 이제 이분의 블로그는 여행에 제주에 또 여행하는 꿀팁이라든지 좋은 또 장소를 알려주고 이런 정보를 보다가 보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는 차 렌트도 제대로 또 좋은 차를 제대로 해줄 것이다. 속지 않을 것이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SNS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빨리빨리 뭔가 결론을 보고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꾸준히 신뢰감을 구축한다는 거는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렌트카 사장님 부럽습니다. 꾸준히 진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혹시 또 뭐 다른 사례가 또 있으시면 또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제 자랑 중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분은 조만간 인터뷰도 해서 제가 따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소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저기 비금도라고 있습니다. 먼 섬이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멀리 있는 섬인데 들어봤는데 여기는 배를 타야만이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거기서 그분들이 시금치 농장을 하시는데 시금치를 유통을 시키려고 해도 배를 태워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사실 유통이 좀 길어지기도 합니다. 물류 비용도 상당하겠는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만 가지고 장사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우연히 제 소식을 듣고 저한테 컨설팅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제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시작했고 블로그에다가 인스타그램과 스마트스토어를 연결시켰고 블로그로 본인들의 브랜딩을 하다 보니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한 3주 만에 매출이 5배가 오르게 되었고 상당히 빠른 성장인데요. 3개월 만에 1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블로그 운영을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팁을 주셨나요? 그래서 조금만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지. 일단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젊은 부분이었어요, 이분.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 농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혜택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청년 귀농이 트렌드가 좀 되기 전에 좀 일찍 내려가신 분들인데 근데 본인들이 얻은 장점, 이분들이 20대 부부십니다. 부부세요. 부부신데 본인들의 장점을 잘 못 내세우고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색깔을 퍼스널 브랜딩을 시켜서 젊은 부부가 귀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부분을 내세우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시금치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서 나는 농사들이 있겠지만 당도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신선도와 당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또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브나 인스타에 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해가지고 단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콘텐츠 기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기획이 정말 중요하죠. 콘텐츠 영상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찍고 편집하려고 하면 그리고 찍을 때도 두서가 없고요. 나중에 또 찍고 나서 와서 보면 내가 그 장면을 놓쳤는데 거기까지 가기엔 또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획을 하면 훨씬 더 포인트 위주로 탁탁해서 이제 시간도 줄이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비검도에서 시금치를 재배한다. 그 자체가 이미 스토리텔링 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섬에서 그 천의 좋은 자연 환경에 그런 이제 농산물을
지금 작업하는 과정, 또 그 풍경들, 그리고 채취한 농산물을 가지고 또 요리해 먹는 거, 그리고 이미지 사진, 인스타 생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생산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공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나셨나요? 블로그를 쉽고 꾸준하게 쓰는 반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은 다들 많이들 물론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그분들 제쳐놓고라도 시작을 했으나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고 꾸준하게 써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글쓰기는 편하게 일기장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2번째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분야, 관심이 많은 분야 일단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주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먼저 하셔서 실력을 쌓고 나서 핫한 주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핫한 주제를 하다가는 내가 나의 컨텐츠는 약한데 남의 걸 따라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들은 뷰티하는 게 좋다더라. 뷰티 여행하는 게 좋다, 맛집 좋다더라. 근데 나는 맛집을 안 좋아해. 여행 안 가는 사람이야. 내가 먹는 거 싫어. 여행도 귀찮아. 그런 분이 하시게 되면 내가 하는 콘텐츠를 내가 좋아해야지 꾸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쉬운 걸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팁을 드리면 키워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대표 키워드를 보시는데 어떤 검색어가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보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과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편하게 쓰는 글 이렇게 해서 욕심 가지지 마시고 당장에는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리 극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쓰시다가 실력이 쌓이고 나만의 퍼스널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이제 좀 나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조심할지 이런 부분도 그때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일기처럼 편안하게 쓰고 2번째는 키워드 생각하면서 쓰고 그래서 키워드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콘텐츠의 결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니까 브랜딩 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책에 보면 팬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일해도 돈이 들어오는 팬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나는 이제 팬덤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제가 PC를 보면서 하면 좀 더 이해는 쉬운데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면은 블로그 홈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제 블로그에 가서 거기서 다양한 주제의 별 블로그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소위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주제 또는 나랑 관련된 주제인 분들만 초이스하라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모든 사람을 다 초이스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근데 그분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특정 분야의 분들이 아니라 다 분야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들과 이웃이 분들 다 컨택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내 이웃을 만들 수 있는데 이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웃과 소통하면서 그들과의 공감 댓글을 잘 받는 부분이 내 블로그가 좀 더 활성화가 빨라지고 상이 잘 뜨는 어떤 좀 활약을 줍니다. 댓글을 보고 그러니까 소통으로 소통 그렇죠. 지수로 여겨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나랑 같은 결의 이제 블로그가 아니어도 다른 다양한 컨텐츠에서 이웃을 하고 이웃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꾸준히 이제 댓글로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서 이제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처음이야 그거에 수고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내 사람들 때문에 인프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잖아요. 1000명의 패널 만들면 나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저희도 서로 팬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명의 팬이라는 게 그냥 단지 나의 구독자, 나의 팔로 이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참 찐팬 100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려면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돼요. 1% 블로그에
마케팅의 법칙에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근 블로그 마케팅 트렌드 중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너무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과거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네이버가 뷰라는 통합 검색이라고 해서 뷰라는 탭으로 주로 검색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블록이라는 단어나 인기 주제나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곧 지수만 어떤 경우는 이제 일반적 인기 주제는 지수가 강한 블록은 다 뜰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 블록은 연관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 블로그와 관련 주제가 최적화되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았으면 좋은데 일단 내 블로그를 어떤 주제로다가 프로필과 카테고리와 글을 세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좀 꾸준하게 매일같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수의 상승과 최적화를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의 좋은 결과물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저품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블로그를 글을 쓰고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품질에 걸려가지고 노출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품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품질에 걸리지 않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가장 저품을 많이 걸리는 분들이 소위 기자단. 체험단과 기자단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체험단의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잠깐 뭐 설명해 드리자면 체험단은 소위 내가 어디 방문하거나 어떤 제품을 받아서 내가 직접 쓰는 글. 그렇죠. 이게 체험단이죠. 그리고 기자단은 남이 준 글. 기사 받아서. 그렇죠. 재료를 준 글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내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는 거죠. 글이나 사진을 받는 거다.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좀 불편한 진실은 업체가 주는 대부분의 글들은 열의 9은 다 유사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문서 뭔지 아시죠? 비슷비슷한 내용이어서 이제 내 앞에 이미 A, B, C라는 블로거들이 이미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거나 성공했지만 순위가 아쉽거나 이러면은 그 업체는 그 해당 블로거들에게 이 글 비공개하세요 또는 지우세요 한 다음에 나한테 바로 줍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스케치 않아요. 왜? 그냥 싫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미 그럼 있는 문서를 내 문서에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 이미 발행된 문서의 유사문서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블로그는 쉽게 저품질로 전달하게 됩니다. 체험단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의 그 체험 후기를 쓰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모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이제 반복성의 그리고 내용이 좀 과장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자단 활동 같은 건 조심스러운 게 저품질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을 하시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맛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그래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또 이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비서보다 더 똑똑한 정말 AI인데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그런 블로그 운영법이 있다면 지금 좋은 팁을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또 인공지능 시대에 또 여기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이나 요즘에 보면은 그 영상, 사진, 글을 상당히 AI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 좋은데 다만 글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영상은 사실 그대로 써서 몰아갈 수 있는데 글은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등등등 이런 웹에서 빅데이터를 끌어 모아서 그것들을 AI만 방식으로 올려놔 주겠지만 대부분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글만 위주로 썼다가는 소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사문서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리고 비계어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문맥이. 맞아요. 때문에 그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시고 반드시 각색을 해야 돼요. 각색. 나만의 스타일로.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내가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하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로 또 내용을 고치고 수정하고 또 더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 거를 추천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대표님의 정말 그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좋은 정보 너무너무 많이 꿀팁을 정말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그럼 향후 앞으로 이제 대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시장, 네. 정말 굉장히 볼륨이 넓은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은 예. 공교롭게도 경기도입니다. 그쵸. 네. 경기도일 것 같았어요. 네. 2번 어딜까요? 대표님 사시는 곳이 어디죠? 저 경남에 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말 들으니까 네. 이제 유튜브를 지금 6년 차인데 시작했을 때 서울 경기 지역에 인구가 제일 많이 사니까 그쪽에 이제 다양하게 기회도 많이 생길 거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들 네. 하는데 사실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지방이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왜 인구는 당연히 서울 경기 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그만큼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지방에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앞에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국 투어 한다는 게 그러면 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쵸. 네. 사실 네. 저를 여러분들 영상에 처음 보시지만 네. 대면에 본 적은 아마 없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저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만나뵙기 때문에 이 대표님 네. 저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대면은 상대방의 경계를 내려놓고 뭔가 선을 풀어주고 개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식적인 부분들이 형성됩니다. 네. 저는 일부러 그래서 많은 분들께 다가가면서 그분들의 속에서 또 배우고 저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이 경남인데 예. 3번이 서울이에요 이제. 자, 저는 네. 경기도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경기도 찍고 네. 그다음에 경남 와서 찍고. 또 찍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서울로 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불어서 인플루언서의 어떤 볼륨을 제가 예.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로 만들어서 함께 이 두 가지의 어떤 무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예.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올바르게 키워서 블로그 제작할 줄 아는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앞에서 제가 대장처럼 이제 뭔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헬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예, 저의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킹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저 또한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서 저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또 하나의 어떤 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마케팅과 어떤 작가로서 브랜딩을 좀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와 또 소상공인인가 네. 또 대표님과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게 저도 전국을 정말 열심히 또 다니는데 저는 콘텐츠 제작하려고 정말 전국을 다녔는데 대표님은 또 그보다 더 많은 네. 또 기회를 보시고 또 소상공인 직접적으로 이제 나란 사람을 알고 브랜딩하고 함께 네.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뛰기 시작하셨나요? 네, 뛰기 시작하셨는데 네. 또 뭐 인스타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어쨌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세 가지 가장 좀 핫한 채널이죠. 블로그가 최적화되어진 부분들이 블로그 브랜딩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블로그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 정답은 없으며 다양한 것들 이용하면 좋은데 저는 여기서 제가 좀 유리한 채널이 좀 유튜브는 아무래도 인스타가 좀 가까워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갈 생각인데 지금 저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스타를 강의를 좀 런칭할 예정입니다. 와우. 그래서 네. 기대됩니다. 현재 제 기존 수강생 분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문의 주신 분들 한해서 올해까지는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료 특강을 그렇죠. 진행을 하신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성과를 물론 무료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제 유료화로 할 건데 제 인스타그램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현재는 제가 팔로워 몇 명 없지만 앞으로 제가 많이 키워서 저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역시나 아직 뭐 현재 가장 좀 인스타 밀고 있는 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예정이고요. 다음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위주의 이야기가 아닌 기획 위주의 컨텐츠자. 그래서 다만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팔로워 늘리기 작업. 여러분들 사실 어려워요. 네. 저는 뭐 그 SNS 다 하거든. 스레드까지 다 하는데. 스레드까지. 야, 트위터 빼고 다 합니다. 트위터는 저랑 약간 결이 틀려서 뭐든 다 해보는,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같은 영상을 비슷한 결의 영상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또 조회수라든지 반응이 틀려서 그렇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나만해야지 않은 게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인스타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는 사실은 좋긴 한데 기획하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할애도 많이 들고 빨리 결과도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나를 1인 기업이라든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또 특히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블로그 기반으로 해서 인스타 꼭 해야 된다. 그래도 인스타가 유튜브보다는 또 할만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는데 또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에다가 또 인스타 강의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하나만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윤 대표님의 이제 먼저 첫 번째 책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 블로그 마케팅의 법칙을 검색하시면 책을 통해서 이제 또 대표님을 만나실 수가 있고, 또 강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고 또 제대로 또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또 SNS 채널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도 현재 카페나 뭐 블로그 인스타를 하고 있고요. WM 아카데미라는 한글입니다. WM 아카데미 교육사 론칭했기 때문에 이쪽 검색을 네이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블로그나 카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문을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주시면 제가 다가가서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는 어떻게 검색을 하면 작가님 인스타를 찾아갈 수 있나요? 거기에 교육이랑 소식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제 이름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윤 작가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승윤 작가를 검색하면 인스타에서 또 대표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인스타 강의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좀 차별화된 전략과 기획으로 차별화된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 많은 카더라들에 젖어 있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특히나 마케팅을 해봤다 이런 분들은 본인만의 그릇에 어떤 담아있는 물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맞아요. 이분들은 저와 함께 섞이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걸 비우셔야 돼요. 일단 차별화됐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죠. 근데 한 달만, 딱 한 달만이라도 그걸 좀 비운다고 생치고 소금 생치고 속이지 않는 입편 생치고 한번 오셔서 한 마음을 먹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한 달만 한번 저와 코칭에 섞여 보시고 그 결과물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한 달이면 나옵니다. 블로그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장기화된 마케팅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잘 할지 모르다 보니 장기적이 보는 거고, 물론 장기화되면 당연히 결과가 참 잘 나오고 활성화가 높아지겠지만 소상인분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한 달 안에 결과 맛보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한 달 안에 결과 보여드립니다. 와.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윤 작가님을 모시고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꿀팁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또 대표님에게 또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또 강의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인스타에 이승윤 작가를 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인터뷰 응해 주시고 유익한 블로그 마케팅 팁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